10월 14일 일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언컨택트 시대에 어떻게 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나눠보고 마치려고 해요. 지식 정보 기반한 사회 이전까지는 부의 창출이 노동에서 나왔죠.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이나 아니면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시간을 써서 대신 해줄 때 그 1차적인 노동의 가치로 부가 창출됐죠.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서 기계들이 대체해주면서 이제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전달, 그와 같은 2차적인 3차적인 그러한 산업들이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들을 갖다 팔 때 그것이 주로 부를 창출했었고, 또 그것들이 고도화되었을 때에는 이제 기계들이 할 수 없는 영역,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들, 서비스의 가치들, 그러한 시대를 지금은 넘어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 시대에는 기계가 사람의 물리적인 노동을 대체해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지의 영역까지도 굉장히 상당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 끝났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만 다른 사람 변호하고 재판할 수 있는 시대도 넘어서 이제는 법조계의 영역, 법률의 영역이라든지 의료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도화된 인간의 지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한 의사결정 내리고, 또 기계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서 또 생산직을 넘어서 어떤 서비스직은 물론이고 그거보다도 더 나아간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컴퓨터나 뭐 인터넷 기반의 사물지식 체계가 다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들이 이거 정말 될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오래전에 예를 들면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사람이 날아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우주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기계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공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공상과학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또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에이 이거 설마 가능하겠어? 라고 했던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 그 역사를 지켜볼 때 지금 우리가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면 미래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100%에 수렴되는 확률로.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 자기가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다 모든 거를 기계 문명 넘어서서 정보 또 기술사회, 통신사회에서 우리가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모든 기술이 다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가치들, 또 1차적, 2차적인, 3차적인 산업의 단계들에서는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넘겨줬어요. 기술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 공장도 자동화되고
또 모든 서비스직도 자동화되고 또 모든 우리가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활동들도 기계가 더 잘하는 시대가 왔는데 인간은 과연 뭘 할 수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거는 우리가 가치를 어디서 창출해낼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데 가치를 창출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도 다 하는 거 해서는 큰 돈 못 벌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기계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계가 훨씬 더 간단하게 또 값싸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치 창출의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의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창의성과 통섭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창의성 인간만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 창발성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한 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기계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뭐 아무리 발달되어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은 어려웠거든요. 누군가 방향을 지시해주는 프론티어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창의성이고 두 번째는 통섭입니다. 통섭은 예를 들면 정보가 여러 분야의 정보가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예를 들면 딱 하나의 정보, 뭐 내가 종교학을 공부했다. 그 종교학 정보 수집하고 그걸 정밀하게 정교하게 가다듬는 건 이제는 컴퓨터가 더 잘해. 이제는 그런 거는 인간은 뭐 비교가 안 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종교학과 사회학을 연결을 시켜서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거나 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려면 일단 통섭의 영역에 자신의 지식이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난 이것만 생각할 거야. 내 전공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나의 전문 영역 플러스 내가 이거를 어떤 것과 접목시켜서 조금 더 폭발적인 창조력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통섭과 전문 지식의 통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돈을 벌 때가 되면은 지금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더 나중에 더 먼 미래에 보면 이제는 대학의 강단에서 옛날처럼 2, 30년 전처럼 그냥 거기 서서 자기 강의 노트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것과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창조적인 지적 창작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그냥 어떤 회사의 관리직이야 생산직이야 아니면 어떤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부속으로서 그냥 속해 있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근데 분명히 그 자리는 위협받을 거고 위협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창출해내고 있는 지금 그 가치의 비율이 포션이 결국에는 이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언택트 사회가 발달하고 또 정보 지식 사회가 폭발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될수록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뒷방 늙은이가 되듯이 조금씩 가치를 잃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수익도 그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에 그 속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가치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자기만의 지적인 생산물을 계속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영상이 됐든 아니면은 간단한 전자책이 됐든 아니면은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어떤 정보를 정말 집약하고 고도화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내놓은 포트폴리오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자신의 정보가 창의성과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생산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자책 볼까요? 전자책 내는데 50페이지 이상 자기가 책을 써서 그것을 그 플랫폼에 올리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매력적이네, 나에게 필요한 정보네라고 하면 그걸 구매하겠죠. 근데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없는 정보라 생각하면 구매하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하든 안 하든 주목을 받든 못 받든 그것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또 회화시키고 내어놓는 훈련을 계속 한다면, 예를 들면은 전자책을 내가 60페이지짜리를 하나 1년에 한 권씩 내요. 근데 첫 해에 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최악의 경우 한 권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해서 그 다음 해에 냈어요. 그 다음 해에 냈는데 그 책을 본 2,000명 중에 2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10,000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정 그 다음에 냈는데 3명, 4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지식의 생산체의 아카이브가 쌓이다 보면 시너지를 내고 그 안에서 조금씩 그 어떤 가치 창출과 수익 창출의 파이프라인이 조금씩 한 칸 한 칸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아주 시간이 쌓였을 때 긴 안목으로 10년 정도 봤을 때 자기에게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회사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내 모든 생체 에너지를 다 거기서 빨려 나가가지고 돈을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더 적게 혹은 이렇게 버는 그 철창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구축해 놓은 지식의 파이프라인, 생산물의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된다면 결국에는 그와 같은 돈 버는 활동, 경제적인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개인의 자아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나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정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과 연결되는지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할 만한 내용의 지적인 생산물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처음에는 당연히 좀 허접하겠지만 그걸 생산해서 내어놔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것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에 앞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말 겁나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걸 오늘 마치고 앞으로 시험이랑 새로운 학기가 다가와서 계속해서 영상을 이전처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시간 날 때마다 올리겠습니다. 끝.